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오늘 새롭게 제기된 조 후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들,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입하고 있는 최우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최우리입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와 관련된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고, 예. 이를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내용이 어젯밤부터 보도됐습니다. 예. 저희도 밤사이에 기사를 썼는데요. 예. 어머니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인데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으니 특혜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실제 조 후보자 딸이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한 건 맞나요? 사실로 확인이 되나요? 조 후보자 쪽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네, 학교 측에서도 봉사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조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죠? 네, 공식적으로 조 후보자 쪽이 밝힌 내용은 예. 봉사활동을 했고 예. 실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예. 여기까지만 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누구를 통해 표창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표창장,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는 됐는데 실제 동양대에서는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 총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최상의 동양대 총장과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조 후보자 딸에게 상을 준 적이 없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총장상은 예. 학교 양식과 달랐고 1년 번호도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자료들은 대부분 검찰에 넘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인데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른바 키스트에서 조 후보자 딸이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조 후보자 딸은 대학교 2학년 때 그 키스트에서 3주 동안 인턴십을 했다고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요. 예. 이 조 후보자 쪽은 그 키스트에서 받은 확인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조 후보자 딸을 담당했던 연구원이 언론과 인터뷰하기를 예. 조 후보자 딸이 실제로 인턴한 기간은 네. 5일도 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5일이요? 2일, 5일. 네, 키스트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예. 남아있는 이틀이라고 합니다. 예, 이틀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3주를 썼다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인턴 활동을 3주 동안 했다라는 활동 증명서 이런 거는 있는 건가요? 조 후보자 쪽은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증명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교수 혹은 연구원, 교수와 실제로 조 후보자 딸이 인턴 활동을 한 교수는 다르다는 거죠. 예, 조 후보자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또 다른 박사가 있는데요. 이 예. 사람은 그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던 조 후보자 딸을 담당한 연구원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인 연구원이 임의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예.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부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동양대 영재교육원 그쪽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조 후보자 부인의 동창생인 키스트에 있는 박사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줬고 그랬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게 있죠? 앞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될 것과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구분을 해보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예. 조 후보자 딸이 키스트에서 3주 동안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인턴십을 했다고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지금 조 후보자 쪽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키스트에 남은 기록은 이틀밖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턴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로 보이고요. 예. 또 동양대 총장상 같은 경우는 총장상을 받았다는 것은 조후보자 쪽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예. 그런데 동양대 공식 기록은 예.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총장상을 수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이게 예. 공식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총장은 실제 자기 이름으로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그 양쪽 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기록물이 대부분 검찰에 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앞으로 밝히게 되는 겁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정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가요? 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아마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소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네, 아마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모든 의혹의 중심에 지금 조 후보자 아내인 동양대 교수가 있기 때문에 예. 소환을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기자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오프닝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서 전격 합의했는데요. 나경원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견이 많았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늦게 알게 됐는지는 궁금하네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도 이 비공개 만남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가족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가족 이외에 그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청문회에 어떤 증인을 부를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조 후보자 청문회는 한겨레 TV에서도 모레죠. 금요일에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옆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후보자 논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좀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 국회 일정도 잡히고 하면서 국면이 하나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론의 흐름, 소개해 주십시오. 민심 동향 소개 이런 안 걸 해주시나요? 알고 싶어서 옆에 앉혔고 네. 그동안 승진도 하셨네요. 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멀지 네. 않으니까 앞으로 자주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주 오겠습니다. 네, 파파 있을 때는 자주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좋은 감정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언제 안 좋은 감정 가질 일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 계속 조국 후보자 특집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 이제 조 후보자 지명 이후 네. 최근까지의 민심의 흐름, 네. 여론 동향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 결과에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11시간 네. 긴급 기자 간담회도 반영돼 있는지 설명을 그렇습니다. 좀, 예. 사실 뭐 죄송합니다. 그 조국 정국이 네. 거의 한 2주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그 한일 그 관계에 따른 어떤 예. 뭐랄까요? 그런 전국들이 예. 이어지고 있었는데 무역보복, 뭐 그렇습니다. 수출 규제, 네. 지소미아까지 맞습니다. 쭉, 예. 그 리얼미터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 예. 조사를 예.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세 하나는 차례? 예. 8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7일 날 예.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28일은 27일 날 화요일 날에 예.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 관련 예.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네, 아무도 예상을 예.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정부가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검찰이 중요한 변수로 독립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조사를 한 것이 1차 조사고요. 예. 1차 조사 때에는 반대가 54.5%가 나왔습니다. 예. 예, 저기 나오네요. 예. 그리고 찬성이 39.2%입니다. 예. 예, 격차를 한 빼보면은 한 15.3% 포인트가 나오죠. 예. 이 격차는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완전히 쏠려 예. 있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그래프 그러니까 보시는데 지명 네. 8월 13일은 지명 당시죠. 이때만 해도 네. 찬성이 49.1%, 반대가 43.7%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는데 네. 8월 27일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즈음해서 맞습니다. 찬반 여론이 네. 뒤집혔다. 지금 그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왼편에 있는 49.1, 예. 43.7은 예.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 어떻게 잘했냐, 잘했는지 못했냐. 못했냐를 평가를 네.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 한 라인 그 선 속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면 되겠군요. 예, 참고만 하면 될 거고. 그래서 28일에 저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이전 주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22일 날 저녁에 밥 먹다가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조국 논란이 예. 아주 상당히 커졌습니다.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예.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근데 22일 날 지나서 23일 날 지소미아 예.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올랐고 예. 그리고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독도방어 훈련이 예.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예, 이후에 그래서 28일이 수요일인데 예. 27, 26, 26일에 국정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그 높아져 있었던 예.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조국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갑자기 쑥 들어온 거죠. 예. 그것이 27일인데 28일 조사가 바로 금방 검찰이 중요한 어떤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예. 들어왔었고 그 조사 결과가 바로 28일 날 조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때가 찬반이 뒤집히기도 했고 맞습니다. 최대 격차로 벌어졌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이 30일 조사는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근데 27일 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모 방송의 유시민 노무현 재단 뭐 이사 방송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 경쟁사인 줄 알고. 예. 경쟁 상대 아니에요. 예, TBS 예. 공장, 네, 뉴스 공장. 뉴스 공장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예.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었죠. 예. 그 사실상 조국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제3자가 일종의 디펜스를 해준 건데 흔히 하는 말로 실드를 예, 쳤다라고. 맞습니다. 예. 그 유 이사장의 그 인터뷰를 기화로 해서 예.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예. 뭐냐면은 그게 사실 27일이었나요? 예, 지지층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은 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를 네. 올리기 운동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조국 후보자의 지지층은 이 거의 95% 이상으로 일치하거든요. 그렇겠죠. 거의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 지지층에서 결집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집하는 양상일 바로 실시간 검색어 운동으로 예. 보면 됩니다. 조국 사수 맞습니다. 이쪽과 조국 사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각각 경쟁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시간 검색어를 이제 잘 보시면 예.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지지층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네. 그리고 유 이사장의 그 이틀 후에 27일 날 인터뷰 그 자체가 예. 그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주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유 이사장의 그 인터뷰 이튿날에 네. 했던 조사가 바로 30일 저조사입니다. 저조사에서는 반대는 소폭 떨어졌죠. 소폭 떨어졌죠. 0.2% 포인트 잠깐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을 잘못해 주신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의
뉴스공장 출연한 인터뷰가 29일인가? 예, 29일입니다. 예, 아까 죄송합니다. 27일로 말씀하셔서 27일은 검찰의 압수수색이었고 예. 28일 수요일이었고 29일이 목요일입니다. 예. 그때 뉴스공장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조사에서는 반대가 54.3 거의 예.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예. 반대의 완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완강성과 확정 편향 또는 한번 결정 내린 데에 대해서는 계속 그 결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식의 관성 그런 부분들 다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54.3%가 나오고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찬성이 30%대 후반에서 이틀 만에 예. 40%대 초반으로 올라섰습니다. 42.3%. 지지층 물론 그 결집 격차는 효과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물론 그 격차는 예. 12.0%로 15.3%그 격차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30%대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로 올랐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격차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시점이 네. 9월 2일. 예, 9월 2일 월요일이었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예상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기자간담회가 네, 몇 시간 전에 네. 결정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예. 그때 언론에서는 뭐 예. 언제까지는 국회의 시간, 예. 언제까지는 뭐 대통령의 시간, 그 예. 시간에는 후보자의 시간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제 불시에 예. 하게 된 거죠. 예. 오후 3시 반부터 그 11시간. 이튿날 예. 2시 15분까지니까 거의 11시간 가까이 10시간 45분 동안 예. 이루어진데 아주 전무후무한 그 사실상의 이제 기자 간담회였죠.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근데 이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게 보면은 이제 3일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보시는 것이 예. 지금 반대는 여전히 51.5%입니다. 예. 하지만 1차, 2차에는 0.2%포인트 소폭에 떨어지는 게 그쳤는데 예. 저 때는 2.8%포인트가 떨어졌죠.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예. 2.8%포인트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완강성. 예. 어지간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예, 왜냐하면은 그 2, 3주 동안에 언론 보도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으로 해보면은 거의 60만, 예. 70만이 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의 선정성, 센세이션한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보면은 예. 거의 대선 기간급 아니 거의 뭐 대선 기간급이 아니라 예. 그냥 대선 기간에서의 보도량, 특정 후보에 대한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되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 보도 자체가 대부분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내렸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결정을 내린 것은 확정 편향이 생기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 인식의 관성이 안 멈추려고 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51.5%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3일 이제- 발표한 것은 네. 2일과 3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아닙니다. 3일 하루 동안 3일 하루 동안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전히 그 기자간담회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 돼요. 3일 새벽 예. 2시 15분에 예. 기자간담회 끝났습니다. 그 당일 날 예. 아침 11시부터 예. 오후 한 3시 반까지의 예.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네. 조사 개요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미 한번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죠. 이 조사는 걸려도 리얼미터가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조사는 TBS 의뢰로 예. TBS 아니고 오마이뉴스 의뢰로 예. 리얼미터가 3일 하루 동안에 500여 명의 조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 응답으로 실시를 혹시 했습니다.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자 지금 그러면은 찬성을 얘기를 예, 안 했습니다. 예, 찬성이 46.1%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때는 40% 초반이었다가 예, 45% 선을 넘어선 겁니다. 예. 근데 그 격차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4% 가까이 올라. 예, 5.4% 포인트 차이로 반대와 찬성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2차는 12.0% 포인트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예.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 흐름 자체가 예, 지난주까지는 반대가 우세한 흐름이었다가 예, 바로 조국 그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해서 찬성 흐름이 증가하면서 예. 거의 박빙 정도는 아니지만 오차범위라는 것이 통과학적으로 예. 찬성이나 반대나 물론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예.
같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흐름을 참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예.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태도가 예. 그런 구도가 여론 구도가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네. 3일 이후에 수치를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관련한 조사를 했다거나. 네. 오늘 4일이잖아요. 예. 하루 동안 뭐가 변동이 있겠어요?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못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조국 후보자와 예. 관련된 그 긍부정적인 조사는 국정 지지도하고 이제 아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내일 문 이제 대통령 국정 예, 내일 지지도와. TBS의 그 목요일 날이니까 예. 발표가 되는데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흘렀는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하나가 빠져 있는데 예.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날에 그러니까 어제 조사할 때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배우자의 학교 연구소를 비롯해서 몇 군데 압수수색이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4개, 5개의 항목에 걸친 상당히 많은 보도가 저희들이 조사할 때 계속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예. 사실상의 2차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격차가 이렇게 좁혀든 거는 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과다. 네, 그래서 혹자는 만약에 어제 예. 조사 당일 어제 2차 검찰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 격차는 뭐 반대가 찬성을 넘어서지는 않겠지만 더 좁혀졌을 더 훨씬 거다. 좁혀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 물음도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네.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네. 조국 후보자의 찬성 반대 네.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국정 수행 지지도 찬반 여론을 네. 검찰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예. 눈에 들은 기존까지 검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자 봅시다.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척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 중에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있었죠. 그리고 정의당은 상당히 좀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있다가 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플레이가 아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27일 날에 1차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주에 3일 날에 2차 압수수색이 2번 들어오면서 사실상의 조국 정국에 있어서 국민들을 여론을 급격하게 바꾸는 주요한 독립 변수로 검찰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검찰도 이제 네. 플레이어다. 이미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주요한 언론들도 보도를 70만 개 보도를 내는 과정 속에서 분석가나 리포터가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지금 저는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론의 그런 플레이어로서 기능과 함께 검찰이 주요 플레이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성별, 지역별, 연령별 네. 어떤 이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지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나오면은 제가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설명을 하면 그에 맞춰서 내놓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수치를 다 배울 수가 없으니 네, 예. 나왔네요. 예. 예, 성별로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 그러니까 8월 3주차에 이 조국 논란이 본격화되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면은 50대 학부모, 예. 여성 계층, 2030 세대가 주요하게 떨어졌어요. 예. 그때 상황에서는 여성이 많이 이탈하는 상황이었고 조국 인명 찬반 조사의 1차 때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처음에는 여성이 훨씬 더 반대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3차 저거는 3차 조사인데요. 9월 3일 조사라는 예, 거죠. 9월 3일 조사. 마지막 이제 어제 조사죠. 어제 조사에서는 남성이 찬성이 43.9, 여성이 43.8%로 여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본 효과 그 자체가 남녀 성별에 비해서 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세대별로. 연령별, 세대별.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대가 상대적으로 60대 이상과 함께 반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이나 국정수행 지지도 면에서는 네. 20대도 30대만큼의 네네. 지지도인데 네. 조국 후보자 찬반 여론에 있어서는 네네. 좀 달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0대는 사실상 문재인 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태도 역시 찬성의 30대는 거의 60%에 가깝고 네. 그리고 40대는 이제 47.6% 상당히 높죠. 근데 20대가 지금 저걸로 보면은 예. 반대가 높은데 네. 변화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조사에서는 어땠나요? 2차 조사 때는 20대가 아까 다시 돌려줘 봐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44.3% 저기서 12를 빼면은 한 아, 32.3 정도 되죠. 찬성 여론이.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네. 한 13일부터 네. 어제 9월 3일까지 오기까지 한 20% 정도. 맞습니다. 그 불과 이제 지난주 네. 금요일에는 20대가 찬성률이 30%대 초반이었다가 네. 이번 조사에서 40%대 중반으로 올라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예. 이 조국 논란의 내용적인 핵심은 공정과 정의 얘기하면서 기득권과 특권을 얘기하면서 20대 이탈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전체적인 정태적인 측면에서 찬반의 비율만을 보지 않고 예. 변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20대가 지금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고 예. 결집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 얘기했던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 그리고 9월 2일 기자간담회. 사실상 그것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념 성향별로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이념 성향별로는 예. 사실 예상한 예상한 반대. 지금 진보는 정부 여당, 예. 보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이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합쳐지는 것이어서 저 결과가 거의 이제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중도는 찬성이 한 45% 정도로 반대가 54% 여전히 중도 쪽도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중도 쪽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꾸준히 증가를 해서 찬성이 예. 40%대 중반으로 오른 겁니다. 예. 저것이. 다음 네. 준비된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지역별. 네, 지역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최근에 서울 지역이 수도권 중에 서울 지역이 지역별은 두 장 준비돼 있는 것 네, 같네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나빴고요. 예. 그래서 경기 인천보다는 좀 예. 낮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예. 1차 조사나 2차 조사 때는 예. 30% 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또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도 예. 찬성률이 비록 현재 기준으로도 반대가 더 높긴 하지만 예. 2차 조사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전라는 간담회 네. 이후에 네, 맞습니다. 특별히 기자간담회 이후에 찬성 여론이 특별히 높아진 계층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세대들 중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20대가 약 12%포인트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음. 그리고 사실 조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진보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보층에서 다시 결집한 흐름이 보였고 요번 예. 3차 조사에서는 이념 성향 중에서 진보층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한 세 개 집단 계층이 많이 올랐고 예. 이제 오른 계층을 보면은 거의 다 올랐습니다. 충청, PK, TK, 서울, 경인 20대, 60대 이상, 50대, 30대, 40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예. 남성, 여성,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뭐 민주당, 정의당, 진보층, 무당층 뭐 대부분의 반대로. 예, 계층에서 2차 조사에 비해서 찬성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찬성이 떨어진 쪽도 있나요? 떨어진 곳은 호남, 예. 뭐 호남이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40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소폭 떨어졌고요. 예.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여론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기자간담회를 뭐 짧게 건 길게 건 직접 시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대조가 되는데요. 예. 사실 그 어제 3일 날 조사를 할 때는 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뿐만 아니라 예. 그 이제 그 전날 음. 그 기자 간담회를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예. 조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본 사람들 빼고 따로 빼고 예. 안 본 사람들 따로 빼서 이 집단별로 찬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시청 여부를 보면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직접 시청했답니다. 이건 일단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시간 또는 다시 보기로 직접 봤다는 응답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면 예. 뭐 시청률이 60%다. 네, 뭐 그렇게 시청률은 뭐 지금 실시간은 시청률, 아니더라도 시청률 계산을 하고 예.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다 이쪽에 다 집중됐다고 볼 수 굉장히 많이 본 있고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내용은 안다라는 응답이 30.9%입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더하면은 예. 이 그 기자간담회를 알고 있다. 적어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90%. 91.5%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그 정국 속에서 쏟아지는 보도량이 그 대선 주자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 바로 이 그 기자간담회를 봤는지 안 봤는지 인지 여부 예.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예. 정말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시청자들, 그러니까 직접 뭐 다시 보기라든지 그 라이브로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임명 찬반 여부를 봤더니 예. 지금 아까 응답자 전체에서는 여전히 그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반대가 51.5% 다수였잖아요. 예. 근데 시청자층에서는 찬성이 53.4%가 나왔어요. 시청한 사람들은 네. 마음이 움직였군요. 네, 반대가 45.7%로 그러니까 둘이 빼보면은 네, 7.7%포인트 격차가 나죠. 물론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네. 전문가로 보시기에 네.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 흐름상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형식적으로는 유례 없이 그 한 사람이 기자들 두고 한 11시간 동안 예. 얘기를 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청문회 포맷이 아니었어요. 예. 일단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는 예. 청문위원들이 청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예. 마구 깨기도 하고 마구 말도 끊고 끊습니다. 예.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쪽에 만약 밀린다 싶으면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포맷이기 그런데 때문에. 비교적 기자간담회는 네. 조국 후보자가 차분하게 하고 네.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이제 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도 그날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 이제 틀어놓고 잤어요. 예. 근데 이제 톤이라든지 예. 말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존의 조국 후보자가 예. 그 SNS 할 때의 그 텍스트의 어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예. 예, 상당히 겸손했고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졌고 물론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물론 제가 자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어투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SNS 속에서의 조국의 어투가 아니었거든요. 예. 겸손했고 진정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원사이드하게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0만 개가 그러니까 언론사 곱하기 그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곱하기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 70만 개를 쏟아냈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출근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예. 기자간담회를 간단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본인의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반전이 가능했다. 예, 그것이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해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입이 묶여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정보를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예. 일부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네. 그것도 시청률이 높고 관심도 많을 거고 또 그날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한 번 또 출렁할 수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있겠네. 조국 정국이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마무리가 되고 또 넘어가겠죠. 한국의 정치라는 것이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팍팍 바뀝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이제 다이나믹하죠. 당분간 조국 정국이 이어질 때의 네. 여론 구도의 향방은 바로 6일 날 있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는 청문회가 향방을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일단은 진보 보수가 각각의 텐션이 극대화되는 지금 상황이고 예. 역시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가 예. 그 본인이 3일 날, 2일 날인가요? 2일 날 어떻게 보면 누렸죠. 예. 누린 포맷이 아니라 막 끊어 들어오고 예. 그런 청문회 포맷 속에서 얼마나 그 2일 날 보내줬던 자신의 진정성과 해명이라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중도층을 예. 움직이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청문회 때 예상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나요? 작년 연말에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네. 김태우 수사관인가요? 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 인사 차렸다 뭐 이런 온갖 의혹들을 그렇습니다. 내놨고 거기에 네.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구 이제 네. 공격을 해댔는데 네.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의외로 네.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인사청문회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예, 법학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이에요. 예, 예, 그 전제와 전제의 관계를 보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그 우리는 특히나 이제 그 법 체계 자체가 연역적인 추론에 기반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학은 그냥 덩치시키면 혹시 전공이 법학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행정학입니다. 근데 행정학인데 우리가 제가 다닐 때는 뭐 민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 배웠습니다. 예. 어쨌든 논리학인데 조국 교수가 그 논리학에 기반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때 민정수석으로 나왔을 때도 말을 잘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기자간담회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들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이 강하고 그 속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네. 좀 많이 뭐랄까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부분들이 있고 물론 기자간담회 때 보여줬던 그들은 좋은 모습들이 그 청문회에서는 네. 많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치고 들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이전에 네. 아까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로 네. 등장한 검찰이 또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사실 기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들 네. 이건 대부분 저는 검찰 발의일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네. 그 물론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네. 때문에 조심한다고 하지만 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혹은 인사청문회 중간에 네. 혹은 인사청문회 직후에 또 어떤 식으로 저는 그렇게 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2차 너무 때 심하네. 예, 2차 때 유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상 27을 결집을 시키는데 직접적인 부분이었고 예. 가장 큰 배경이 됐던 것은 이틀 전에 27일 날에 네. 그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층이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 거죠. 근데 만약에 이틀 남았는데 예. 또 이제 TV조선에 뭐였죠? 그 지금 대통령 그 주치인가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리크한 부분 어떤 의혹들도 있고 예. 그리고 며칠 전에 터진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통령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서 느끼는데 예. 검찰이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서 정보를 유출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부 여당의 지지층을 훨씬 더 결집시켜주는 검찰의 불신을 높이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그래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조국 후보자의 문제와 문 대통령의 지지도 네.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네. 이거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나요? 거의 뭐 상관관계 통계학을 두 개 딱 돌리고 네. 분석을 하면은 한 0.8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80% 이상은 예. 같이 간다.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는 이제 수치상은 그렇고 일단 지금은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 예. 이 논란 자체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동남아에 가 계시지만 예. 태국 그 정상도 만나고 아웅산 수치도 만났지만 예.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둘 간의 관계가 있는데 예. 지금 독립변수는 조국 후보자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분을 이 그 전국을 중국 아까 제가 이제 임명 찬반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정 지지율 역시도 아까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쉽게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예상외로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떨어졌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8월 3주차에는 반사이익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30.2% 나와서 반사이익 봤는데 예. 지난주에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못 가는 거는 그 와중에 보시면은 뭐 그 원내 대변인의 좀 성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논란도 있었고 예.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부산에서의 장애투쟁 때 광주일보 예, 광주일보 정권. 광주일보 정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소속의 일정을 9월 예, 2일, 3일 합의했다가 뒤집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족들을 다 보험분수 예.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친일 데- 망언 그런 예. 부분들도 있고 지금 상당히 이 기간 동안에 조국 정국이 흘러가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예. 망언 수준이라든지 발언 실수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이 다 지금 믹스가 돼 있어서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지지율 오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조국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헛발질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 네. 둘이 만나가지고 6일 날 청문회를 안 할 수가 없는. 정부 여당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 실책을 이미 이제 파악을 하고 청문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가족 정의는 네. 좀 드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여론의 흐름 쭉 네. 한번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니까 좋네요. 좋죠. 네. 예, 질문을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많이 설명해드리죠. 질문 안 해도 얘기 많이 하지. 아 그런가요? 아까 있을 때보다 말 실컷 하게 해주니까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이제 그쪽에서 말을 끊어가지고 중간에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네. 앞으로 여기서 자주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